코로나가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방역당국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감염병 등급도 떨어지고 앞으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도 기대되고 있지. 그래도 아직 우려스러운 것도 많고 가을에 재유행이 올 수 있다 해가 걱정인데 우리가 웃자든지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시죠.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오늘은 스튜디오에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별을 고하는 건가요? 이렇게 코로나19와의 이별. 그러면 그러니까 한성호 교수님하고도 이별. 좋아졌다라는 표현이겠죠. 예. 진짜 오랜만에 스튜디오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방송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튜디오를 참 좋아하세요, 예. 교수님이. 자, 일단 코로나19 상황 좀 진단해 주세요.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10만 명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 8천 명이니까 굉장히 1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게 확인이 됐고 사망자도 147명으로 19명이 줄었습니다. 한 주 전에서만 비해도 거의 5만 명 이상 줄었으니까 큰 차이가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수도권 39%, 비수도권 44%, 전체 40%로 안정적이고 재택 치료자도 57만 명이니까 이전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 전반적으로 확실한 감소세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얼마나 다행입니까? 맞습니다. 네, 좋아요. 예, 신규 확진자 감소세를 보이니까 부산시가 임시선별검사소 3곳을 이달 중으로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임시선별진료소도 차츰 없어지는 건가요? 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 3곳을 일단 먼저 종료한다고 하려는데요. 네네. 남부 임시진료소는 24일 그리고 다대포 구독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는 오늘 30일까지 운영하고 종료가 됩니다. 예. 남은 6곳도 차후 상황을 보고 순차적으로 축소할 방침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의 상황이라면 아마 임시진료소는 그 기능이 점점 없어지고 네네. 기존의 보건소 그리고 병의원에서 대부분 대면 진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네. 지역에 있는 그냥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와 검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선별검사소 이 선별검사소 역할 때문에 보건소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예방접종하러 갔다가 괜히 무안만 듣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이제는 정말 이조차도 일상 회복이 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맞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하루 2만 명대에 이르고 있다. 그 전체 확진자 수는 좀 줄었는데 이 고령층의 확진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은 좋아졌지만 네네. 원래 이제 전체 60대 이상의 확진자 숫자가 7, 8%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3월 첫째 주에는 전체 확진자 수의 15%가 60대 이상 그리고 4월 2주차에는 21%, 20%대 정도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네네. 이 이유가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워낙 많았었고 그리고 백신 접종 후의 시간이 지나면서 예방 효과가 감소가 되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중증 환자의 85% 그리고 사망자의 95%가 60대 이상 그리고 90% 이상의 또 80대 이상 그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 60대 이상의 4차 접종은 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80대 이상의 분들은 접종의 간격을 잘 보시고 네네. 예정된 스케줄대로 접종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뭐 전체적인 확산세는 감소될 수 있어도 사망률과 위중증도는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좀 꺼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이제 백신 맞았을 때 좀 아팠던 기억도 있고 또 난 이미 확진돼서 한번 지나갔는데 이걸 내가 고령이라고 그래서 맞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하실 것 같고 주위에서도 이제 맞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냥 탁 깨놓고 얘기해서 교수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접종 기피에 대한 현상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예. 이해는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종하신 분과 안 하신 분들의 위중증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네. 60대 이상은 접종을 꼭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몇 차? 4차까지요? 4차까지.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파이자나 모더나 mRNA 계열의 백신에 많이 힘들었던 분들은 네네. 노바백스 백신을 전택에서 이게 접종이 가능하게 지금 할 수 있으니 많이 너무 고생했다는 기억이 있으시면 노바백스로 이렇게 원하셔 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최근에 그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분도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분들은 지금 접종이 아니라 한 3, 4개월 이후에 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바백스에 대해서 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노바백스 맞고 어떠세요? 이게 반응들이? 의외로 불편함은 덜한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mRNA는 뭐 워낙 많은 이벤트들이 많은데 네. 노바백스는 상대적으로 그런 큰 이벤트는 없었던 것 같아서 예, 그러고 보니까 노바백스 맞은 게 꽤 됐는데도 예, 특별한 말이 특별한 기사나 예. 뭐 언론에서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띄어서 말이죠. 진료 현장에서도 뭐 가벼운 발적이나 어. 뭐 약간 불편함은 있을지 몰라도 네네. 크게 불편한 분이 없어서 어. 노바백스를 뭐 앞에 불편했던 분들은 예, 그렇게 예. 하시고 기존에 화이자나 모더나가 불편하지 않았던 분들은 그대로 접종하는 것이 또 원칙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코로나가 감염병 2등급으로 하향되고 또 일반 의료 체계가 전환이 되는데 이래 되면 어떤 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감염병 크게 4등급으로 나누는데요. 예. 최고 등급인 코로나19에 해당되는 게 에볼라 바이러스, 패스트, 메르스였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게 1등급으로 되면 무조건 진단되자마자 보고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격리가 의무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러지도 못하지만 상황들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2등급으로 바뀌게 되면 격리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가 되고요. 네. 신고 의무도 사라집니다. 결국은 이제 계절독감처럼 그렇게 진행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5일 정도의 등교나 출근은 가급적 자제하고 잘 격리를 하는 것으로 권고는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재택치료의 의미도 거의 없어지고요. 병의원에서 대부분 진료가 대면 진료가 가능한 예. 그런 수준으로 바뀌는 게 가장 크고요. 그에 따라서 코로나19 그 우리 검사 입국 네, 검사도 기존에 지금은 2번 검사를 하는데 한 번으로 감소되고 이 엔데믹 상태로 준비를 하는 거죠. 조금 기억하실 부분은 이러한 변화는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는 이행 단계로 네. 지금의 어떤 7일 의무, 격리 의무, 고지원군 재택치료,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 등은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네, 내달 네. 25일부터 이 체제는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5월 25일부터 5일. 예.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다음 주부터 이제 만약에 확진이 됐다 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아니 뭐 감염병 체계도 2등급으로 됐는데 권고 사항이니까 이제 나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저희 맞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지 이게 맞습니다. 논란이 될 수도 있어서. 맞습니다. 근데 다음 달 25일 이후부터는 이거는 뭐 2등급으로 준해서 예, 2등급으로 준해서 완전히 적용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오라면 나갈 수밖에 나갈 없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활지원금 10만 원도 없어지니다. 예, 지원금도 예, 없어지고 지원금도 예. 없어지고. 저희가 이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뭐 정부가 신속 항원 검사 없애고 다시 PCR 검사로 일어나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한다는 건데 이거는 다시 뭐 옛날로 돌아가는 건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죠? 기존의 PCR 검사가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뭐 70만 명대 전후였습니다. 예, 근데 뭐 예. 워낙 많은 확진자가 있어서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은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도 양성으로 인정되는 이원 체계가 되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거의 10만 명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PCR 검사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예, 예. 그리고 기존의 신속 항원 검사가 양성률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진단이 된 분 그 병이 걸려도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이렇게 감소 추세든 네네.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네. 기존의 PCR을 이용하는 형태가 정확한 검사다. 그래서 아마 이 방법을 곧 도입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이거는 역시 코로나의 안정세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리고 방역 당국이 다음 주 후반에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발표할 것 같은데 예. 이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 거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반면에 걱정이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교수님은 어째 보십니까? 다음 주에 아마 실외 마스크에 대해서는 네. 당국이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 뭐 나라들별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나라의 보건 전문가도 마스크를 쓰지 말자라고 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네. 법적인 부분들 때문에 뭐 쓰는 것이 뭐 이게 뭐 권리의 어떤 침해다 이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 주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도 괜찮게 돼 있지만 예. 아마 보건당국에서 실외 마스크를 착용을 해제하는 거 네네. 이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게 또 잘못된 사인을 주기 때문에 네네. 뭐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의무를 해제할 수 있지만 뭐 실외 최소한 실내만큼은 꼭 의무를 유지하는 쪽으로 아마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네네. 당국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저는 마스크는 일상적으로 예. 조금 쓰는 것이 좋다. 특히 여름에 밀폐된 공간에 계실 거거든요. 네네. 지금 뭐 재감염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가급적 지금의 수준으로 조금 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스크 줄 있잖아요. 예. 그거 잘 팔릴 것 같아요. 예. 왜 실외에서는 벗고 실내에서 예, 써야 그렇죠. 되니까 이제는 맨날 그렇게. 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맨날 잃어버릴까봐 예, 저도 예. 그 생각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 0602번님이요 확진자도 4차 접종해야 되나요? 이거 여쭤보셨어요. 확진자 4차 접종은 기본적으로 한 그 확진 이후에 석 달에서 넉 달 정도까지는 항체가 18배 이상 유지되는 네네.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는 접종 스케줄을 잡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 이후에 네. 서너 달 이후에는 원래 스케줄대로 접종하시면 됩니다. 아. 물론 60대 이상 지금은. 60대 이상. 그 가을에 재유행한다. 예. 이거는 많이들 그냥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던데요. 맞습니까? 수학적 계산법으로 봤을 때는 네.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지금처럼 백신 접종을 주저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해제 수준이라면 최대 올해 그 2,700명 수준까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수리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은 결국 우리가 코로나19는 일상이 되고 결국 우리가 같이 사는 어떤 엔데믹 상태로 계속 유지될 거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고요. 그리고 4차 접종에 대해서도 또는 이제 매년 맞게 되는 접종에 대해서도 늘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어떤 안타까움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는 좋아도 좋고 또 안타까움도 있다. 네. 말씀 예.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